올해 6월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KBS 청주충북에서는 새해를 맞아 지방선거 주요 후보군들의 지지율과 충북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앞선 이틀간 방송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후보군과 각종 현안에 대한 충북 민심 동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엄태석 서원대학교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이번 여론조사는 지방선거 4개월여를 앞두고 진행이 됐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이번 여론조사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선거의 계절이 왔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하거든요. 물론 뭐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잘 체감을 가지고 계시지 못할 텐데,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지방선거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구나, 그런 이제 알게 되시는 의미도 있겠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여론조사를 출발로 해서 지방선거가 6월 3일에 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어떤 판세를 보고 전망도 해보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선거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청주시장에서 11명, 충북도지사가 11명의 후보군이 난립을 했는데요. 이 선거가 아직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후보군이 나오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선거 초반에는 후보자가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만은 4개월 정도를 남겨놓고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 숫자가 되는 것은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출발을 해서 앞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본 후보 등록을 하고 또 그 사이에 경선들이 확정되면 후보자들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이 숫자가 정확히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만이 넘는 그 유권자를 다 조사한 게 아니라 표본을 뽑아서 1000명 내지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이기 때문에 어떤 경향성이나 판세를 보시는 거고요. 이게 여러 개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보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네, 교수님, 먼저 이 충북도지사 선거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주요 후보군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많은 접전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네, 이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이제 처음에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보통 현역 단체장들이 좀 우세를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또 그 현역 단체장에 속해 있는 당에서는 후보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후보가 좀 많네요. 많고 또 그래도 현역 지사가 약간 우위를 좀 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지도가 크게 또 높지도 않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후보가 많고 자당에서도 후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역시 도지사의 지난 3년 반에 대한 평가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 지금은 이렇게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물들도 출마 의지를 보이고 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이 교수님, 이 청주시장 선거의 경우에도 이 충북도지사 선거하고 비슷하게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거든요. 비슷한 이유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도지사와 이범석 시장이 갖고 있는 또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이제 판단이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지사의 그 후보군과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그 현재 이범석 시장이 민주당, 국민의힘 모든 후보군들 중에서도 뭐 압도적이진 않습니다만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후보군 내에서도 좀 2위라는 격차를 내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도지사 후보군과 좀 차이가 나는 게 이 청주시장의 정당 지지도는 도리어 또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합쳐보면 국힘이 조금 높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 충북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와 청주시장 선거 여론조사와는 반대로 현직이 굉장히 우세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이거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교육감 선거는요, 후보가 자격 부분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교육 경력 3년 또는 교육 행정 경력 3년 또는 합쳐서 3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사나 행정 공무원 출신이라서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역이 누리는 인지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특징들이 반영되는 게 재선, 3선 교육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역에 대한 지지도도 높은 반면 또 부동층도 상당히 높습니다. 60% 이상이.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누군지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르고 선거를 치르는 거 바람직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이 도지사와 그다음에 청주시장 선거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서로 성향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읽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응답 비율이 과반이 넘거나 또 과반에 육박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향후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지방선거가 대선 총선에 비해서 투표율도 낮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응답층이나 부동층, 즉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선 총선에 비해서 후보들의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선거를 7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좀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지방선거의 의미 그리고 지방선거의 후보와 찍는 분야가 어딘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데요. 선관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학교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이번 조사에서 저희가 이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도 좀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높은 평가, 약 65%가량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긍정적 평가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를 하실까요? 정권 초기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선거 당시, 대선 당시에 49% 정도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당시의 지지율 이상으로 좀 지지를 받고 있고 60%를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어떤 대통령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그널도 많이 보내고 국민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고 특히 지금 각국 정상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가 있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지도에 반영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선거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정당 지지도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지난 5월달 조사에서 대선을 앞둔 5월달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더 올랐고 현재 조사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월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시고 또 향후 지방선거 판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지금 중요한 그 지표들 몇 가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작년 5월에는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3%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민주당 42, 지금 국민의힘이 25입니다. 그리고 또 1년 전 대선 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이 41%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모두의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지방선거 4개월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특단의 어떤 환골탈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선거를 치르기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조만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충북 주요 현안에 대한 부분도 물어봤는데요. 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충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지금 통합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줬고 또 대통령께서 대전 충남 통합을 적극 추진하라고 이제 의사를 표명하면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통합이 어떠한 모습일지 그리고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충청 통합시가 과연 의미 있는 통합의 시너지를 낼 건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충북의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 가운데는 일자리 창출과 또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응답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좀 어렵다 이런 반증이겠죠. 경제 문제는 수천 년을 관통하는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덕목인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동화, 기계화, 전산화, AI화가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일자리를 계속 줄여온 과정인데 대한민국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자리가 막 줄어드는데 이전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건데 지금은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 시장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좀 속도 조절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저는 궁금한 것이 이번 선거에서 지역 소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을 단체장 후보들이 또 지방은 후보들이 어떻게 내놓을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